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들어오시는 순간 또 우리 올림픽 축구 대표팀 김학범호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뭐 전반 막판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스퍼트를 올렸으니까 후반에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아르헨티나 개인기가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슈팅도 워낙 뭐 젊은 선수들부터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팀들은 워낙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와일드카드에도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 한 명뿐이거든요. 지금 조로에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넣을 뻔했어요. 기회가 날렸습니다. 근데 전 뭐 경기 우리 축구 얘기는 나중에 또 계속 이어가겠지만 무관중 경기를 중계를 보니까 박진감이 응원 소리에 묻혀서 슈팅 소리 같은 건 못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공 차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야, 특히 뭐 대포알 슛 같은 경우는 공이 약간 찢어지는 소리가 하죠. 나고 또 선수들끼리 이렇게 작전 주고받는 소리도 들리고 새로운 경험입니다. 자, 일단 정 PD와 김 기자의 주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전반기 일정을 마쳤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좌완 3인방인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이 뛰었던 2021 시즌 전반기가 마감됐죠. 12일 경기를 끝으로 이제 나흘간 오늘 홈런 더비가 있었고 올스타 브레이크에 메이저리그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선수들의 전반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들은요, 그야말로 이 주가로 따지면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이걸 좀 일기예보로 한번 조금 비유를 해보고 싶었는데 기상도. 네, 기상도로 류현진 선수는 소나기가 좀 많이 내렸다가 갰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김광현 선수는 잔뜩 흐렸다가 이제 맑아졌다. 네. 그리고 양현종 선수는 흐린 뒤 잠시 갰다가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 장마인가요? 장마. 네, 그렇게 좀 저는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투수들을 이렇게 기상도로 보니까 딱 느낌이 옵니다. 준비 좀 해왔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는 일단 5월까지는 아주 좋았죠. 그렇죠. 5월까지는 5승 2패로 순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에 들어서 굉장히 좀 흔들렸습니다. 류현진답지 않게 2승 2패를 했는데 평균 자책이 무려 4.88, 거의 5점에 가까운 평균 자책이었군요. 역시 이 주무기인 체인지업의 제구가 좀 흔들렸기 때문인데 다행히도 지난 8일에 있었던 볼티모어전에서 역시 볼티모어랑은 좀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등판에서도 또 승을 챙겼죠. 5이닝 동안 1실점만 하면서 8승으로 전반기를 마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무적일 것 같고,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 끝난 다음에 선수단한테 이 토론토의 한식당을 이제 한번 쐈다 그래요. 지금까지 좀 득점 지원도 잘 안 나오고 이랬었는데 후반기에는 약간 타선 지원도 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기대도 되고요. 네. 일단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아주 안 좋은 기억이겠죠. 그러니까 6, 7, 8승을 전부 다 볼티모어를 상대로 해서 류현진 선수가 거뒀으니까. 악마죠, 볼티모어 입장에서. 그렇죠. 뭐 얼마나 무섭겠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 얘기 볼까요? 부상 때문에 일단 스타트가 늦었어요. 그렇죠. 뭐 허리 문제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 2번 올랐고요. 또 6월까지 1승하고 그다음에 한 11경기 승리를 못했죠. 그 사이에 5연패로 부진을 했다가 그래도 7월 들어서 뭐 애리조나전부터 해서 샌프란시스코전, 또 지난 주말에 시카고 컵스전까지 또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뒀고, 이 경기에서 또 특히나 막판 15이닝 연속 무실점을 했다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 또 미국 현지에서도 아주 대단한 그런 평가가 이어졌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 시간에 이 김광현 선수에 대해서 뭐 긴 이닝을 좀 소화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그리고 뭐 좀 승리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그래도 이 세인트루이스의 뭐 실트 감독이나 이 구단에서 상당히 좀 이 김광현 선수를 배려해주는 모습, 신뢰해주는 그런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좀 부진이 이어진다면은 뭐 잠깐 뭐 이렇게 마이너리그로 뭐 내려보낸다든가, 뭐 중간 투수로 뭐 이렇게 중간 개투로 뭐 내려보낸다든가, 좀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끝까지 이 구단에서 믿어준 점, 이 부분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사실 아시아 내에서는 김광현을 이길 투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연 탈아시아급인가에는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메이저리그로 간다고 했을 때 잘하기를 막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네. 그랬는데 김광현의 공도 이제 먹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평균 자책만 보면 전반기에 류현진보다 낮아요.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죠. 예. 양현종 선수 꿈을 이루긴 이뤘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장마. 장마죠, 장마. 그렇죠. 왜냐면 이제 택시 스쿼드에 있다가 4월 27일에 처음으로 이제 빅리그에 던져서 처음 두 경기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이었어요, 불펜에서. 그러면서 결국 선발 로테이션 진입까지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 불펜에 잘 던지던 양현종이 선발에 진입한 이후에 부진할 줄은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와르르 무너졌죠.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3패만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불펜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1과 3분의 1 동안 2실점 하면서 결국 트리플 A로 지금 강등이 된 상태죠. 트리플 A의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4경기 동안 평균 자책이 5.51이기 때문에 텍사스 선발진이라든가 투수들이 좀 흔들린다고 해도 일단 트리플 A에서 양현종이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야 승격이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현종이 후반기에는 좀 더 가다듬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뭐 차고 올라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또 메이저리그 가서 거기서 또 택시 스쿼드 하다가 네,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불펜에 있다가 또 네. 선발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타자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 또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 두 선수가 있었죠. 네. 저는 또 이걸 또 기상도로 평가를 한다면은 조금 흐렸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맑았다. 네, 흐렸다 맑아졌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최지만 선수는 이 부상자 명단으로 시즌을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래도 전반기를 나름대로는 무난하게 잘 소화를 했다고 봅니다. 네. 나름대로 붙박이 1루수 주전 자리를 잘 꿰찼고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워낙 이 빅네임들이 많았죠. 이 사이에서 힘겨운 경쟁 또 특히나 메이저리그 빅리그 첫 해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이 한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본인만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점에서는 뭐 좀 평가를 할 만했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기상캐스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렇군요. 네. 김하성 선수가 뭐 폭발적인 활약은 사실 없었어요. 네네. 뭐 타율도 그렇고 팀 내 큰 도움이랄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미국에서 킴 하면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샌디에이고가 이 김하성한테 원했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기존 내야수들도 있지만 중간중간 이제 타티스 주니어라든가 마차도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 자리를 좀 견실하게 메꿔줬고 중간중간 홈런이라든가 또 좋은 수비를 통해서 팀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했는데 만약에 샌디에이고가 기대한 역할만 보자면은 김하성은 100% 했다. 이제 그 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과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좀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샌디에이고 뭐, 지역지에서 한마디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의 이제 이 전반기 활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 오, 진짜. 이건 극찬입니다. 극찬입니다. 네, 그러니까 타율이 이 정도인데도 그 나름대로의 자기 몫을 해냈고 일단 스타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본인의 어떤 그 클러치 능력도 이제 한 번씩 발휘해 왔고 네. 또 뭐 강남 스타일 춤추고 뭐 그러니까요. 팀 동료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 보고 이 샌디에이고에서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면 예, 이 정도까지면은 참 김하성 선수가 성공적인 전반기를 보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내야 수비는 거의 뭐 아주 훌륭하죠. 예. 일단 인간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거기야말로 하늘에 내려준 선물.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효준 선수 네. 어떤 선수인가요? 일단 김하성 선수랑 야타고등학교 동문입니다. 한 살 이제 박효준 선수가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메이저리그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직행했을 정도로 굉장히 타격이라든가 수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김하성 선수 조금 더 앞서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박효준 선수도 이제 금방 다 따라잡았어요. 이 오늘 기준으로 해서 타율이 현재 3할 4푼 1리에 홈런 8개. 타격감도 굉장히 좋고요. 이번 주에는 또 3할 5푼 3리의 타율에 5할 4푼 2리의 출루율까지 기록하면서 이번 주의 선수로 또 선정이 됐거든요. 사실 그동안 김하성 선수한테 조금 밀리는 감이 있어서 실망감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좀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올스타전 일정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올스타전이 이제 오늘 그 홈런 더비가 열렸고 이게 네. 끝난 다음에 이제 오타니 선수가 또 1번 선발 투수의 1번 지명 타자로 이제 경기를 갖게 오늘 됩니다. 홈런 더비에 오타니 선수 참여했습니까? 네, 참여했고요. 참 이 대단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이 1라운드에서 워싱턴 내셔널스의 후안 소토아와 이제 맞붙었는데 네. 이
이제 기본 승부에서는 22대 22. 네. 그리고 1차 연장에서 그러니까 6개씩 더 쳐서 28대 28.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연장에서 먼저 이제 타석에 들어섰던 이 소토가 그러니까 공 3개를 모두 이제 홈런을 쳤고 네, 맞아요. 오타니가 첫 타석에서 결국은 이제 땅볼을 치면서 이게 결국은 28대 31로 오타니가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오타니가 그러니까 1차에서 좀 의외로 1라운드에서 이제 탈락을 하니까 오히려 막 이 팬들 사이에서는 좀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반응도 힘을 좀 많이 쓴 거 아니냐. 오히려. 네. 그러니까 선수 본인도 뭐 좀 시즌보다 훨씬 피곤하다. 잠을 푹 자고 싶다. 이런 반응을 했으니까 오늘 참 엄청난 승부를 이 홈런 더비에서 쏟아냈다고 볼 수 있었어요. 참고로 이 홈런 더비는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올해도 피터 알론소 선수가 우승을 했고 2분 20초 동안 이제 경기를 홈런 더비를 진행했는데 23개를 쳤대요. 2분 동안 23개 홈런. 역시 메이저리그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내일 그러면 올스타전이 펼쳐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일 저희가 생각하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역시 그 선발 투수랑 지명 타자가 공존하는 사상 최초의 야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타니 선수가 투수에서 내려가더라도 지명 타자로 타격은 계속 하게 되는, 사실 사무국에서 굉장히 편의를 봐준 제도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선수들이 많이 불참을 선언하죠. 그거에다 이제 중간에 객체지 변경이라든가 좀 어수선한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무국 입장에서는 오타니 같은 이런 스타 플레이어를 앞세워서 흥행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인기도 좀 끌어보려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올스타전이 콜로라도 쿠어스필드에서 열리거든요. 네, 맞아요. 뭐 쿠어스필드 하면은 늘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홈런 공장소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하잖아요. 예, 오타니가 과연 이 투수도 잘 할지 또 특히나 홈런을 과연 얼마나 칠지. 그렇죠. 이게 상당히 또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메이저리그 얘기하고 있는 동안 통안에 한 골을 또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2로 아르헨티나에게 끌려가고 있네요. 제가 이제 말씀 듣다가 이렇게 걸핏해갖고 어떤 선수가 추가골을 발렌수엘라 선수가 후반 10분에 발렌수엘라 발렌수엘라 선수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는 발렌수엘라 선수가 후반 한 8분 9분 정도 후반 9분에 9분쯤에 골을 넣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감아쳤어요. 왼발로. 그리고 골키퍼의 손이 안 닿는 정확히 그 구석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숨을 돌리고 올림픽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올림픽 리포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한 골을 허용하고 나니까 목소리 이탈이 왔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방금 이제 황의조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이제 교체 투입됐거든요. 권창훈 선수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네. 이제 본격적으로 와일드카드에다가 이강인 선수까지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총력전을 공격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네. 사실 김학범 감독이 오늘 경기를 앞두고 전력을 최대한 숨겨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기기에는 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씩 이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근데 친선 경기잖아요. 그렇죠. 평가전이니까요. 평가전이니까 예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아르헨티나 개인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뭔가의 비장의 무기가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우 PD는 언제 출국을 하시죠?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는 일본에 있을 계획이라서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올림픽이 23일이 개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시간이 거의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정현우 PD가 이 자리에 없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제 전화가 아닌 이상은 연결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네. 도쿄올림픽이 이제 사실상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일찌감치 지난주 목요일 저녁 밤이었죠. 그때 이제 오자 회의를 통해서 이제 도쿄올림픽 무관중 수도권 이제 위주로 무관중 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제 계속해서 홋카이도라든가 또 후쿠시마에서도 이제 무관중 결정이 내려졌는데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그러니까 유관중 경기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또 그리고 시즈오카현 여기 이제 축구 경기들이 이제 열리는데 이 다른 지역에서 이제 무관중 개최 요구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무관중 경기를 하게 된다면은 이 티켓 수입만 해도 9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9,400억 원이
이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그렇죠. 돈이 그렇기 사라지는군요. 때문에 이 도쿄올림픽에 여러 가지 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지금 또 토마스 바 IOC 위원장도 지금 자가격리 마치고 이제 지금 일본 내에서 지금 공식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우리나라 올림픽 축구 대표팀도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무관중으로 지금 평가전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무관중 경기 선수들한테는 좀 많이 생소하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소음들이라는 변수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하는 이야기들 같은 것들도 너무 잘 전달이 된다든가 상대방이 하는 얘기들이 이제 상대방 선수들이 하는 얘기에도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 다양한 좀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노출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대처하기에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네, 잠깐 중간 경기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아르헨티나가 후반 15분 37초, 38초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2대 1로 지금 앞서 있고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그런 지금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전반 11분에 아르헨티나의 메칼리스테르가 이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먼저 선제골을 넣었고요. 우리나라가 전반 20분 이후에 점유율을 조금 높여가면서 이동경 선수가 이 아크 정면에서 벼락 같은 왼발 중거리 슛으로 진짜 통쾌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점골 아주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는 그런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넣었는데 후반 10분에 조금 전에 이 발렌수엘라 선수에게 또 한 골을 내주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1대2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네, 후반 13분경 교체가 된 우리 선수 황의조 선수. 네. 방금 그 황의조 선수가 또 교체된 그 선수. 네. 권창훈 선수 또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네,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황의조 선수가 받아갖고 또 코너킥으로 만드는 장면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올림픽 얘기를 계속하죠. 코로나19 변수에 대비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특별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규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6월에 결정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이슈, 그러니까 뭐 접촉을 했다든가 확진이 돼서 뛰지 못하는 선수나 팀은 실격까지는 아니고 그냥 결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이전까지 그 선수가 올렸던 성적은 다 인정받는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 선수가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차순위에 있는 성적의 선수나 팀이 이 선수를 대체해서 나간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러 종목 중에 체조 종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조에서 양학선 선수 이번에도 금메달 유력합니까? 워낙 또 사실 관심이 많은 선수죠. 그렇죠. 2012년 런던 올림픽 도마에서 우리나라 체조 역사상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던 양학선 선수. 좀 리우 올림픽 때는 좀 부상 때문에 나서지 못했고요. 사실 이번 올림픽 앞두고서도 이 부상 이슈 때문에 사실 좀 불투명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최근에 이 체조협회 경기력 향상 위원회를 통해서 올림픽 단체전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이 됐고요. 만약에 이 양학선 선수가 본인의 어떤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를 한다면은 충분히 메달권 진입 가능합니다.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양학선 선수가 과거에 이제 당했던 그런 어떤 부상의 어떤 후유증,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양학선 선수가 또 워낙 또 경험이 많은 선수잖아요. 다양한 그런 대회를 통해서 좀 경험을 많이 쌓았고 또 본인만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런 노하우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잘 이겨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남자부에는 양학선 선수 있고 여자부에는 여서정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틀란타 은메달리스트이자 KBS 해설위원인 영철 위원의 딸이죠. 부녀가 모두 올림픽에 이번에 출전하게 되면서 진기록을 세웠는데 참고로 이 영철 위원이 비행기를 잘 못 타세요. 그렇죠. 약간 폐쇄 공포증도 있고 해서 근데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당시에 딸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 약까지 복용하면서 직접 자카르타까지 가서 응원하고 또 금메달까지 따낼 정도로 이번에도 이제 딸을 응원하기 위해서 도쿄까지 가는 말 그대로 부성애죠. 좋은 성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땄지만 올림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에서 1인자가 이 여자 기계체조의 아주 뭐 이제 스타죠. 이 시몬 바일스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이번 대회 5관왕까지 노리고 있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이제 도마에서도 약간 1인자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면 여서정 선수가 좀 내심 뭐 동메달 일단 지금 5위권 내에는 좀 가능은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어떤 그 이제 갖고 있는 그 여서정이라는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공률이 좀 한 50% 왔다 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이제 본 그 대회에서 자기 실력만 보여준다면 그래도 좀 메달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기계체조에는요.
남자 종목이랑 여자 종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총 6개 종목이 있고 여자는 4개 종목이 있거든요. 평행봉도 남자는 일반 평행봉, 여자는 2단 평행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세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전, 모든 종목에 합쳐서 국가별로 순위를 따지는 단체전이 있고 모든 종목을 합쳐서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개인 종합, 그리고 각 종목별로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종목별 결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6개의 메달에다가 개인 종합과 단체전에서 8개, 여자는 종목별 4개의 메달에다가 개인 종합 단체전에서 총 6개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오, 메달이 꽤 많네요. 네, 기계체조 자체가 정말 이 메달이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단체전에 나갑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난 2019년 세계선수권에서 9위에 오르면서요.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에 지금 8회 연속 올림픽 단체전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단체전은 또 이 예선을 먼저 이제 치르고 나서 결선 진출팀의 이제 8개 팀을 가르고 또 거기에서 또 개인 종합 결선 진출자 또 종목별 결선 진출자가 모두 결정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우리가 양학선 선수, 여서정 선수도 응원해야겠지만 네. 또 다른 선수도 응원해야 됩니다. 어떤 네. 선수들 있나요? 역시 단체전에 참가하는 류성현 선수, 이준호 선수, 김한솔 선수, 남자부에서는 이 세 선수가 좀 주목이 되고, 거기다가 종목별 결선에 나서는 신재환 선수는 현재 FIG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세계 랭킹 1위가 됐어요. 네. 그렇군요. 도마 부분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도마 부분에서 기대를 좀 해볼 만하고, 여자 이제 체조 선수로는 이윤서 선수와 여서정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심 지금 이 양학선 선수하고 신재환 선수가 네. 이 결선에서 도마 결선에서 좀 1, 2위를 다투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체조 대표팀 안에서. 그래서 그렇죠. 좀 이 두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을 나란히 이렇게 따는 모습 내심 좀 기대가 됩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딴 게 언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 기대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르는 종목들이 많아요. 정말 많죠. 다 꽃이에요. 서로 네. 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특히 체조는 기계 체조는 특히 네. 야, 어떻게 인간의 몸이 저렇게까지 될까? 맞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은 절대 못 따라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자세에 서 있기조차도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지한 기자 턱걸이 몇 개 하세요? 저는 지금은 잘 못합니다. 예전에도 잘 턱걸이보다 거의 뭐 못했는데. 매달리기라고 하죠. 네, 아니, 저는 매달리기 이제 쉽잖아요. 가끔 막 공원에서 그렇게 막 턱걸이 하거나 그런 분들 보면 맞아요. 진짜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저는 뭐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데요. 트램펄린이란 종목도 지금 정식 종목입니다. 정식 종목입니다. 이제 마치 리듬 체조처럼 이제 그 연기의 난이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죠. 네. 단지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림픽에는 리듬 체조랑 트램펄린 종목에는 출전을 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없군요. 예, 이 부분에서 좀 더 분발을 해줘서 다음 올림픽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체조 종목 메달 목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마에서 신재환 선수랑 양학선 선수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여서정 선수도 지금 뭐 이제 3위권, 5위권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도마에서 지금 메달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좀 이렇게 화려한 연기를 펼치려고 사실 5년 동안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이 체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이 결과에 관계없이 참 아낌없는 그런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자, 축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여전히 이제 후반 23분 상황에서 2대1로 아르헨티나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 황의조 선수, 이렇게 권창훈 선수가 투입됐기 때문에 후반 이제 남은 20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우 KBS 스포츠 PD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히 다녀오세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김지한 기자는 다음 주에 꼭 네.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 오시면 알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당분간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드는 날이 많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남서 지역이나 세종,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은